안녕하세요. 한림논술의 박경식 선생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릴 내용은 이제 합격 사례이면서 동시에 이제 상담 사례입니다. 합격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어떤 식의 이야기, 포인트들을 가지고 상담을 했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이 친구 성적입니다. 내신 성적하고 이제 연간, 1년간 이제 모의고사들 성적들을 좀 기록을 해놨는데, 자, 보시면 일단은 이제 3.5등급에서 6등급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3.5등급 정도의 내신, 교과 성적을 가지고 있던 친구고, 친구가 수능 모의고사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의고사 등급 분포를 보면 사실 이제 아주 그 변화 정도가 크거나 그렇진 않아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등급이 나오고 있던 상황입니다. 나오고 있던 상황인데, 이 내신 등급은 사실 이제 인서울이 조금 만만치 않은, 만만치 않은 정도. 근데 인서울이 안 될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이 정도라면은 인서울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조금 애매한, 이 정도의 내신이었어요.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수능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한테 처음 왔을 때도 그렇고 최종도 그렇고 사실 인서울이 안 되지요. 인서, 인서울이 안 됩니다. 사실 경기권에서도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사실 그런 어떤 성적 분포를 가지고 있는데 아래 뭐 경기권이라면 아주 아래쪽이라기보다는 한 중간 정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인서울은 안 되는 성적이었어요. 이 친구가 저한테 이제 수업을 듣기 시작하러 왔을 때가 사실은 한 3월 초 정도 됩니다. 2월 말 3월 초. 제 기억으로는 그때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논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기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했었는지 뭐 그 말씀들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이고. 자, 요게 이제 처음에 처음에 저한테 왔을 때 이제 성적이었어요. 그때까지 아직 이제 3월 모의고사를 치지 않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2학년 성적이 이제 마지막 성적이었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제 국어 3, 수학, 영어 뭐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었고요. 3, 4, 4, 3, 5. 그리고 선호하는 과목이 이제 국어를 제일 좀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뭐 영어를 좀 싫어하는 약간 특이한 케이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랑 영어가 어쨌든 둘 다 이제 어학이다 보니까 우리말이냐 외국인의 외국어냐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어학이다 보니까 보통은 경향성이 어느 정도 같이 가는 경향성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친구는 국어를 제일 좋아하고 영어를 제일 싫어해요. 조금 특이한 케이스이긴 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경우였는데 그때 이제 어떤 공부 제일 많이 하고 있냐 하고 하니까 이제 국어를 제일 많이 하고 그다음 수학, 영어, 그다음에 탐구가 제일 뒤로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추천하는 학습 순서를 조금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당시만 하더라도 어쨌든 이제 국어가 성적이 제일 잘 나오고 있었고 국어를 제일 좋아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추천도 국어를 좀 중심으로 가져가자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논술도 해야 되고 우리 이과니까요. 수학 뭐 당연히 껴 있어야 되겠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영어를 워낙 좀 싫어하기도 하고 뭐 성적이 또 그렇다고 다른 과목에 비해서 특별히 뛰어난 건 아니니까 사실은 중요한 게 탐구 중에 한 과목을 계속 좀 들고 갈 필요가 있어요. 성적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추천 과목이라고 놓고 봤을 때는 국어 영어 중에 그러니까 이과에서 추천 과목의 순서를 보통 이렇게 잡습니다. 첫 번째는 수학. 뭐 이거 누가 보내도 일단 수학입니다. 이과는. 그 다음에 탐구 중에 한 과목. 탐구 두 개 과목이니까요. 그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영어 중에 하나.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탐구 두 번째, 국어 영어 중에 두 번째. 요렇게 잡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그냥 추천 순서입니다. 제가 흔히 사용하는 일반적인 추천 순서인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보면은 국어 들어가니까 탐구 하나를 먼저 조금 들고 왔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화학을 조금 우선순위를 앞으로 좀 당겼습니다. 화학을 좀 해서 화학을 조금 길게 가고 가지고 갈 필요가 있겠다. 라고 이제 추천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요 시점이 이제 거의 2월 말 3월 초 요 시점이었기 때문에 3월 모의고사 이후에도 6월 모의고사까지 요 스타일로 계속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은 사실은 3월이 아니고 6월입니다. 사실상 3월에 들어온 친구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3월에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고 요 추천이 6월까지 계속 그대로 간 겁니다. 이렇게 갔는데 요거는 이제 3월 모의고사 성적이고 6월 모의고사 성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6월 달에 국어가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3월부터 살짝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이제 3등급이었는데 국어가. 근데 이제 3월에 4등급이 나오고 6월에 5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어가 지금 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본인의 성향상 선호도는 국어를 좋아하긴 하는데 등급이 깨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심리적으로 국어에 대한 부담감이 확 생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떨어진 거죠. 국어에 대한. 예. 그러니까 국어가 좋아하긴 하지만 자신감이 엄청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 상황이라면 이 친구를 국어를 굳이 계속 가지고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어차피 자신감이 떨어져 있다면 그러면 차라리 좋아하는 과목이지만 차라리 국어를 버리고 가자. 그리고 성적대 자체가 지금 인서울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인서울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약간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시기였어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서 그 결과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요거입니다. 요 표시. 이 표시는 세 과목을 중점적으로 들고 가고 나머지 두 개 과목은 사실상 버리고 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서울이 안 되는 성적을 가지고 있을 때 인서울 자체를 목표로 하고 있을 때는 선택과 집중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방식이 정시로 넘어가더라도 크게 불리한 방식은 아니에요. 정시까지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일단 요렇게 요 세 개만 좀 집중해서 가자.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대신 국어, 그러니까 지학은 뭐 좀 아예 좀 논외로 치더라도 국어는 여태까지 하던 게 있으니까 또 그냥 막 버리기는 또 조금 아까운 면이 있어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아까 처음에도 봤지만 3.5에서 6 정도의 내신이라면은 교과나 학종을 통해서 그래도 인서울이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는 성적이었기 때문에 내신도 했어야 되거든요. 내신도 그냥 버릴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내신은 요때는 이제 집중을 하고 기말고사 하면서 내신 집중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국어도 어느 정도의 감각 유지는 좀 필요하다. 라고 했는데 이 친구 보니까 문학 쪽이 비문학 쪽보다 더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비문학이 좀 자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문학의 감각 유지를 위해서 추천했던 방식은 단락의 한 줄 요약. 요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목 자체는 주력으로 갖고 갈 과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등급 방어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각 단락을 한 줄 요약하는 연습을 조금 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조금 갖고 가자. 국어는 그렇게 맞고 가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9월 모의고사를 보고 최종 지원 대학을 어떻게 이제 9월 성적을 제가 안 넣어놨네요. 9월 성적이 요렇게 나왔었어요. 4, 4, 3, 3, 5. 그러니까 이전 6월에 비해서 뭐 특별히 뭐 크게 많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어느 정도로 나왔었는데 어쨌든 요 9월 결과를 보고 그래서 이제 원서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원대학 학과를 제가 잡을 때 6월 달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은 상황을 봐서 그러니까 내신 결과를 봐서 그러니까 기말고사가 남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걸 봐서 아예 육론수를 쓰거나 내신이 영 안 좋게 나오면 육론수를 쓰거나 아니면 내신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보면은 이 학종에다가 산운수를 쓰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논술 쓸 학교는 덕성, 과기 그리고 인하대급 레벨에서 한번 목표를 잡아보자. 라고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구체적인 학과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9월 모의고사 끝난 당시에 이제 최종을 어떻게 잡았냐면은 학교에서 이제 학종으로 광운대, 덕성여대를 이제 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렇다면 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높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면 뭐 해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잡아온 그 원서
그게 교과 전형이 되었건 학종 전형이 되었건 그걸 가급적이면 잘 터치하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과 그리고 제가 학종 수업을 직접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논술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논술 부분의 원서만 터치를 하지 교과 학종에 대해서는 잘 터치는 안 해요. 제가 봤을 때 너무 무리하다 싶으면은 어느 정도 코멘트와 조언을 좀 해주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정도라면 충분히 쓸만하다고 봤었어요. 음. 그리고 이제 논술은 이제 요렇게 경희, 성신, 과기대 그리고 인하대 레벨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인하대는 아닌 것 같고 에리카를 쓰자라고 이제 한양대 에리카를 쓰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기서 약간 눈에 띄는 부분이 어디냐면 경희대입니다. 사실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성적대도 그렇고 논술 성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경희대는 원래 쓸 수 없는 레벨이었어요. 수능 최저도 안 나왔고요. 원래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데 제가 6장 원서를 쓰는 때 보면은 하나 정도 약간 무리하다 싶은 학교, 특히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를 써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이 친구한테 너 원서 어디까지 써? 한번 질러보고 싶니? 라고 물어봤더니 경희대까지 한번 써보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이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을 못 들어주겠냐. 그래 하나 정도는 네가 원하는데 무리하더라도 쓰자. 6장 원서 중에 하나도 원하는데 못 쓰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뭐 그런 의도가 일단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사실은 그 의도 그 속에 들은 제 의도는 뭐냐면은 수능 최저가 걸려 있는 학교를 어찌됐건 성적을 올려서 맞춰야 되면 어쨌든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입시의 중심이 일단 수능이기 때문에 어쨌든 수능에 어떤 강력한 동기부여를 한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하나 정도는 씁니다. 하나 정도는 쓰는데 경희대는 사실상 그런 용도였어요. 꼭 합격을 말하면서 쓴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요쪽 오른쪽 표가 뭐냐면은 저희 학원에서 실시한 논술 모의고사 성적이에요. 논술 모의고사 성적인데 이 친구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0점대, 50점대. 물론 평균이 이쪽은 평균인데 평균이 50점 근처예요. 평균이 50점 근처 시험에서 평균보다 조금 올랐던 적도 있고 내렸던 적도 있고 왔다 갔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평균보다 살짝 아래쪽 살짝 아래쪽에 걸쳐 있는 논술 성적이었어요. 옆에는 요 문제가 증명형인지 계산형인지 그런 것들을 제가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점수가 조금 높았던 때가 이제 증명 형태에서 68, 2회차. 그리고 이제 여기 12점 나와 있는 요 점수는 우리가 마치 피겨 스케이팅에서 최고점, 최저점 버리는 것, 그 느낌처럼 요 최저점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방향성을 그냥 그 문제가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방향성을 그냥 완전히 잘못 잡아버린 뭐 이런 케이스여서 요거는 사실 데이터로서의 의미는 크게 없고요. 그래서 요렇게 놓고 봤을 때, 그럼 요렇게만 놓고 보면은 점수가 높은 쪽이 이제 제일 높은 게 증명형이었으니까, 그럼 이 친구는 증명형에 잘 맞겠다. 요렇게 판단한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점수가 낮습니다. 전체적으로 점수가 낮다는 이야기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제 수학 실력이 좀 떨어져요. 점수가 낮다는 얘기는 수학 실력이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한테 무리하게 증명형으로 가면 안 됩니다. 증명 점수가 높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친구는 기본적으로는 계산 문제 유형의 학교를 가야 돼요. 계산 문제. 그래서 성신여대, 그다음에 과기대 요런 데들이 사실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에리카가 들어온 이유도 그런 거고요. 인하대는 안 됩니다. 인하대는 엄청 증명형이에요. 그래서 인하대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계산 문제 중심으로 특히나 요런 형태로 가 있는 게 보통 여대들이에요. 여대들. 어, 이 친구는 여학생이어서 그래서 성신여대, 덕성여대 이런 데들이 다 후보 라인으로 들어오는데 아마 학종으로 덕성을 쓴다고 하지 않았으면은 논술에서 덕성 쓰자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학종으로 이제 쓴다고 하니까 덕성 안 넣긴 했고요. 어쨌든 이제 요런 점수 분포를 놓고 봐서 그러니까 물론 증명형이지만 사실은 이 친구가 증명형이지만 점수가 높게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은 요때 요 문제가 제가 오랫동안 강조해서 수업했던 내용이에요. 요 내용이. 음. 이 친구는 오랫동안 성실하게 제 수업을 계속 들어왔던 친구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굉장히 익숙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보다 평균이 엄청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 평균보다. 그렇지만 이 친구가 증명의 강점이 있다. 수학 실력 자체가 증명의 강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친구였어요. 음. 그래서 원서를 이렇게 썼습니다. 광운덕성 이렇게 성신, 과기, 경희, 에리카 이렇게 썼는데 그럼 이제 이후에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최종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은 성신여대
바이오 신약 의과학부를 논술로 합격을 했어요. 수능 성적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최종 수능 성적이 54437입니다. 54437인데 54437의 성적을 가지고 성신여대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엄청 성공한 거죠. 예, 정시 기준으로 보면 엄청 성공한 겁니다. 이름도 학과도 낮지 않아요. 바이오 신약 의과학부 일단은 딱 봐도 학과가 높을 것 같지 않습니까? 좋다는 거 다 들어가 있잖아요. 바이오 신약 의과. 예. 학과가 그렇게 낮지 않고요. 아마 이제 학종에서는 저한테는 덕성 쓴다 그러더니 학교에서 어떻게 조정을 했었는지 국민대를 썼더라고요. 국민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 그래도 예비 3번까지 간 거는 참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었구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에리카는 제가 바꾸긴 했는데 이거 그래도 간당간당하지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예비 1번을 받았어요. 근데 이 예비 번호 안 빠집니다. 이거 안 빠져가지고 예, 조금 안타깝게 됐는데 자, 그럼 어쨌든 지금 이 전체 이야기에서 이 친구 사례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은 제가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어떤 수능의 집중 과목, 수능 집중 과목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논술 준비는 어차피 계속 열심히 해야 됩니다. 논술을 하겠다고 하면 꾸준하게 계속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수능의 선택 과목을 이제 자기 자신의 취향, 그리고 뭐 성적 나오는 분포 이런 것들 다 고려해가면서 그리고 시기가 이게 3월 달이냐 6월 달이냐 이런 시기에 맞춰가지고 각 개별적인 어떤 상황들을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게다가 심리적으로 이 친구가 이 과목에 계속 자신감이 있는지 아니면 일단 자신감이 좀 무너진 상태인지 그리고 방어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또 방어 전략을 좀 갖고 가야 될 건지 이런 굉장히 복잡한 다양한 형태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뒤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뒤로 갈수록 이제 조금 더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 쪽 그쪽으로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탐구 한 과목은 무조건 좀 가지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도 보면 최종 성신여대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합 7이었는데요. 두 개 7을 지금 3, 4를 맞췄는데 그 중에 하나를 뭘로 맞춘 거냐면 화학으로 맞춘 겁니다. 화학으로 3등급을 가지고 3등급 있으니까 다른 사를 합쳐가지고 이제 합칠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화학을 전략 과목으로 아주 오랫동안 잘 갖고 갔었어야 돼요. 만약에 이게 3이 아니라 B컷에서 4였다면은 성신여대도 체제를 못 맞춰서 합격을 못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수능에서의 전략 과목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시기에 따라서 집중 포인트들을 좀 잘 잡아야 한다. 라는 것이죠. 예, 그 요 사례를 보면서 사실은 논술로 합격한 경우에는 사실은 그 만족도가 대단히 높은 경우들이 많다라는 걸 제가 설명할 때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 예, 이 사례도 그런 사례입니다. 논술로 합격한 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수능 성적에서 논술로 성신여대를 합격했으니까요. 그래서 본인도 엄청 좋아가지고 결과 나오자마자 저한테 바로 연락 와가지고 선생님 저 합격했어요 막 이러면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사례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